은밀한 사연 PT 선생님의 손길. 저는 올해 42입니다. 결혼한 지 16년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제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헬스장에서 만난 한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을 낳고 나니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산 후 늘어난 10kg은 쉽게 빠지지 않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예전처럼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보, 요즘 살 좀 빠졌으면 좋겠어. 그 다음엔 무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침실에서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의무처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40이 된다는 것,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어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예쁜 엄마가 되기로. 헬스장 등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헬스장 트레이너 강민준입니다. 처음 PT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 180cm의 탄탄한 체격, 짧은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나이는 30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어렸습니다. 목표가 뭐세요? 살을 빼고 싶어요. 10kg 정도요.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 PT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트레이너와 회원의 관계였습니다. 자, 스쿼트 10개 더. 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격려에 힘을 내서 운동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손길이었습니다. PT를 받다 보면 트레이너가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당연한 일이죠. 허리를 좀 더 펴세요. 이렇게.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어깨에 힘 빼시고요.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복부에 힘 주세요. 여기 느껴지시죠? 손이 제 배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세 교정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손길이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칭할 때 다리를 좀 더 벌려보세요. 이렇게. 그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을 잡고 천천히 눌렀습니다. 유연성이 중요해요. 여기 근육이 많이 뭉쳐있네요. 손가락이 제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스트레칭이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제 몸은 솔직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 의도된 터치.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터치가 단순한 자세 교정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등 운동 집중적으로 할게요. 랩 풀다운을 하는데 그가 제 뒤에 섰습니다. 등에 힘주세요. 여기 느껴지시죠? 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브래지어 라인까지. 호흡이 중요해요. 천천히 숨 쉬면서.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속삭였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 죄송해요. 자세를 제대로 봐야 해서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 오늘은 힙업 운동 해볼까요? 힙스러스트 자세를 잡는데 그의 손이 제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여기 근육에 집중하세요. 느껴지죠? 손이 제 엉덩이를 감싸듯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근육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의 움직임은 명백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PT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저도 싫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모님 몸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2개월째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 라인도 살아나고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사모님, 네? 저한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제가 혹시 선을 넘은 적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다행이네요. 사실 걱정했거든요. 제가 PT하면서 터치가 좀 많은 편이라서. 괜찮아요. 자세 교정이니까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나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뭐가? 살도 빠지고 몸도 좋아지고. 남편이 저를 힐끗 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6년 동안 이 남자를 위해 살았는데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조차 관심이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3개월째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PT 끝나고 시간 괜찮으세요? 왜요? 식단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럴까요? 우리는 헬스장 근처 샐러드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엔 운동과 식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적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사모님, 결혼 생활은 어때요?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궁금해서요. 사모님 보면 뭔가 외로워 보이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외로워 보여요? 네, 눈빛이 그래요. 늘 뭔가 허전해 보이세요. 남편분이 사모님을 소중히 대하지 않나 봐요. 어떻게 그걸 보이거든요. 사모님처럼 아름다운 여성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름답다는 말. 그 단어를 들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진심이에요. 사모님은 정말 매력적이세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살 어린 남자가 저를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모님, 혹시 저녁 시간에 PT 가능하세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녁 시간요? 네, 요즘 낮에 회원이 너무 많아서요. 저녁에는 한적해서 집중적으로 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럼 좋죠. 그날부터 저는 저녁 8시에 PT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헬스장은 정말 한적했습니다. 거의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전신 스트레칭 집중적으로 할게요. 요가 매트 위에 누웠습니다. 다리 올려보세요. 민준 씨가 제 다리를 잡고 천천히 올렸습니다. 좀 더 가까이.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몸이 제 다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이 더 잘 돼요. 그의 체중이 제 다리에 실렸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네.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스트레칭이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그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불과 20c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것인지 제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숨 참지 마세요. 네. 긴장하시면 근육이 안 풀려요. 편하게 숨 쉬세요. 하지만 어떻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여기 근육이 많이 뭉쳐있네요. 풀어드릴게요. 손가락이 제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마사지했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그만. 조금만요. 거의 다 풀렸어요. 그의 손이 위험한 곳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헬스장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결혼한 여자가 두 아이의 엄마가 12살이나 어린 남자와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와 있을 때만큼은 제가 여자로 느껴졌으니까요. 누군가가 저를 원한다는 느낌, 누군가가 저를 매력적으로 본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중독적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사모님, 오늘 PT 끝나고 차 한잔 할래요? 어디서요?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우리는 한적한 카페로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트레이너라고 생각해요. 그뿐인가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자꾸 생각나요. 운동 가르칠 때, 터치할 때 그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선생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사모님은 결혼하셨고 저는 트레이너고. 하지만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제 손을 덮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손을 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요. 집에서도 밤에도 계속.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제 차가 밖에 있어요. 잠깐. 들어가실래요? 대답 대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차는 한적한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향했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16년 만에 처음 느끼는 다른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옷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헬스장에서 느꼈던 그 터치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사모님,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이 제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죠? 남편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차 안은 좁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숨소리를, 떨림을 느끼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저는 목마른 갈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두 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내이자 엄마, 밤에는 민준의 여자. 일주일에 3번 PT라는 핑계로 그를 만났습니다. 때로는 헬스장에서, 때로는 그의 차에서, 때로는 근처 모텔에서. 오늘은 여기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게요. 모텔 침대에 누워 그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 그것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자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섹시해요. 당신 몸은 예술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민주는 저를 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42살의 두 아이 엄마가 아니라 한 명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특히 함께하는 밤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빨리 끝내려고만 했지만 민주는 천천히 세심하게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탐험했습니다. 여기 좋아요? 여기는 어때요? 제 반응을 살피며 제게 맞춰주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오랜 시간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엄마, 내일 소풍 가는데 김밥 싸줘야 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표정이 밝아진 것. 남편도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예뻐진 거야? 운동하니까 그런가 봐. 계속 다녀. 돈 아깝지 않네. 남편은 제가 예뻐진 이유가 다른 남자 때문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 누워있으면 낮에 민준과 함께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야.
나쁜 아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16년 동안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저는 단순한 육체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사모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민준 씨, 사모님도 저 좋아하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개입되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이랑은 어때요? 뭐가요? 행복하세요? 모르겠어요.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저랑 있을 때는요?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럼, 이혼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가정이, 세상의 시선이,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전형적인 변명이었습니다.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무리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사모님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8개월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네? 응, 왜? 일주일에 3번씩이나 저녁에 나가잖아.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아?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래. 운동? 헬스장 다니잖아. 헬스장 끝나고 저녁 먹는 거지. 그래. 근데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차가 막혔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혹시 다른 남자 있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너 너무 달라졌어. 예뻐진 것도 그렇고 표정도 밝아지고. 뭔가 여자가 사랑할 때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말도 안 돼. 내가 왜? 그럼 핸드폰 좀 보자. 뭐? 핸드폰. 아무것도 아니면 보여줄 수 있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민준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핸드폰에 가득했습니다. 왜? 보여줄 수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프라이버시도 있는 거잖아. 프라이버시? 부부 사이에 무슨 프라이버시야? 남편이 제 핸드폰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감췄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더 이상해. 왜 갑자기 핸드폰을 보려고 해? 수상하니까. 그날 밤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그날 밤의 싸움 이후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먼저 출근했고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과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우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16년의 결혼 생활, 2아이, 그리고 평범하지만 안정적이었던 일상. 그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시적인 설렘? 여자로서의 확인?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시길래.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헬스장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민준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남편이 눈치챘어요. 아직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이혼하시면 되잖아요. 사모님도 행복하지 않으시잖아요. 민준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희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고 2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당신은 제 트레이너일 뿐이에요. 사모님, 제가 외로웠고 인정받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민준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해요.
하지만 지금 멈추지 않으면 더 큰 후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사모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금이 간 관계는 거짓말로 메울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 미안해. 남편이 TV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나 잘못했어. 최근 몇 개월 동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랑 선을 넘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얼마나? 6개월 정도.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줄래? 여보. 지금 당장 나가줘. 너 보기 싫어. 그날 밤 저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연락을 끊었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외할머니 집에 있어? 아빠는? 엄마가 잠깐 할머니 도와드리는 거야. 거짓말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상담 받아보자. 아이들 때문에라도. 부부 상담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뭐가 부족했어? 상담사가 중재했지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노력 안 한 건 아니잖아.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가족 위해. 당신은 날 안 봤잖아.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16년 동안 나는 엄마로만 아내로만 살았어. 한 번이라도 나를 여자로 봐줬어? 한 번이라도 예쁘다고 매력적이라고 말해줬어? 그게 이유야?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아니, 변명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너무 외로웠어. 상담은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외로웠다는 것. 남편도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지쳐 있었다는 것. 단지 그것을 표현할 줄 몰랐다는 것. 그리고 저 역시 제 외로움을 남편에게 제대로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 당신이 날 안 봐줬다고 했지만 나도 당신한테 말 안 했잖아. 내가 외롭다고 관심 필요하다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배신감이 너무 커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고 16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제대로 하고 싶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은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외출할 때는 항상 어디 가는지 말했습니다. 헬스장은 당연히 끊었습니다. 대신 남편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통증이 있는데 내가 마사지 해줄까? 서툴지만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그 손길은 민준의 손길처럼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16년을 함께한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고마워. 응.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30분이라도 저와 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남편의 하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팀장이 또 무리한 요구를 해서. 예전에는 무시했던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아직도 가끔 생각나. 그 일. 미안해. 사과는 됐어. 그런데 말이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널 소홀히 했던 것도 사실이야.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당신을 아내로 엄마로만 봤지 여자로 본 적이 없었어. 여보, 앞으로는 노력할게. 당신이 외롭지 않도록, 당신이 소중하다고 느끼도록.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더 솔직하게, 더 성실하게.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아닙니다. 여전히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나 좀 외로워.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그냥 좀 더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래, 이번 주말에 아이들 할머니 집에 보내고 우리 둘이 데이트할까? 정말? 응.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작은 것들이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민준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선생님도요? 네,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렘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실수였을 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고 싶어? 당신이 해주는 김치찌개. 알았어. 재료 사서 갈게. 고마워.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42의 두 아이 엄마.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PT 선생님의 손길로 시작된 제 이야기는 남편의 손을 다시 잡으며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택과 그대가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작은 균열은 큰 파국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부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